2026년 1월 11일.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빚이 1초에 10만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 무려 164조 5천억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입니다. 현대자동차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돈을 빌리고도 국방부에 줘야 할 1조 3천억 원을 제때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군부대 운영비가 밀리고 방산업체 대금이 연체되는 초유의 사태. 그런데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제가 오늘 공개하는 정부 내부 데이터와 국제금융기관 보고서를 보시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기본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일들이 실제로 터지기 시작하면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격차가 10년치 연봉 차이로 벌어질 겁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숫자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자, 구독하셨죠? 좋아요도 눌렀죠?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정 파탄의 진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164조 5천억 원.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 하는 일시차 입금,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정부도 우리처럼 급할 때 마통을 쓰는 거죠. 문제는 규모입니다. 164조 5천억 원은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락다운됐죠. 공장 멈추고 가게 문 닫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그런 초유의 사태 때 빌린 금액과 거의 같은 돈을 2025년에 썼다는 겁니다. 근데 2025년에 팬데믹이 있었나요? 전쟁 났나요? 아니죠. 그럼 이 돈은 대체 어디에 쓴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지원금. 여러분이 받았던 그 돈, 그리고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받았던 그 돈들이죠. 2025년 중순 1차 전국민 지원금, 2025년 말 2차 추가 지원금. 명분은 경기 부양, 민생 안정이었습니다. 들리는 건 좋죠. 근데 재정 상황은요? 2025년 예상 결손 60조 원 이상. 쉽게 말해 돈 없는데 쓴 겁니다. 마통 한도 끝까지 긁어서 뿌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2025년 국방부 예산 1조 3천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군 장병 복지비, 부대 운영비, 방산업체 대금. 이런 것들이 돈이 없어서 지연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하고 주변국들은 국방비 늘리는데 말이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시기에 지원금은 어떻게든 뿌렸다는 겁니다. 국방비는 밀리는데 지원금은 나갔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안보보다 표를 선택했다는 거죠. 군인 월급보다 유권자 지갑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재정 운용의 정치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선거 때문에 나라 곳간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분석 2026년 큰 것이 오는 이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세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통장의 역습. 하는 일시차 입금은 단기 대출입니다. 길어야 1년, 대부분 3에서 6개월 안에 갚아야 합니다. 2025년에 빌린 164조 원, 2026년에는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세수는 계속 모자라는데. 결국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 국채 발행. 둘, 또 빌리기. 문제는 이미 한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에 대규모 국채를 찍어내면 금리는 더 오르고 정부가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두 번째, 물가와 금리의 악순환.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빌려 시장에 풀면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이 늘어나죠.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오릅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 1장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원금으로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었지만 곧바로 물가에 반영된 거죠. 그럼 한국은행은 뭘 합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립니다. 금리 오르면 정부 이자 부담 증가. 그럼 또 돈이 모자라서 빌리고. 무한 루프입니다. 재정적 자살골이에요. 세 번째, 신용등급 강등 위기. 무디스, S&P, 피치. 이 세 곳이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 단기 차입 비중이 높은 것. 둘째,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 셋째, 정치적 이유로 재정 건전성을 희생하는 것. 대한민국은 지금 이 세 가지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등급 한 단계 내려가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국채 금리 최소 0.5%포인트 상승, 기업들 해외 차입 비용 증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연쇄 폭발이 시작됩니다. 현실 시나리오, 우리 삶에 미칠 영향. 이론은 그만하고 실제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첫 번째, 직격탄 공공요금 폭탄.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그동안 정부가 억지로 눌러왔습니다. 적자 나는 거 알면서도 요금 동결했어요. 왜? 민심 관리하려고. 한국전력 누적 적자만 30조 원 넘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전부 마찬가지예요. 이 적자 결국 누가 메웁니까? 정부가 메워야죠. 근데 정부에 돈이 없어요. 2026년 재정 파탄을 견디지 못하고 공공요금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세 최소 20%, 가스비 30% 이상 인상을 예측합니다.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최소 10만 원 이상 추가 지출입니다. 1년이면 120만 원. 여러분, 지원금으로 받았던 돈 기억나시죠? 그거 두세 배로 돌려받는 겁니다. 두 번째, 직격탄 복지 축소.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 사업 축소, 보조금 삭감 소식 들리시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방비도 밀리는 판에 복지 예산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선별복지가 본격화됩니다. 중산층 지원은 대부분 끊기고 취약계층 지원도 축소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청년 취업 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대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댈 겁니다. 세 번째, 직격탄 화폐 가치 하락. 나라 금고가 비면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건 경제 법칙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비싸집니까? 수입품 전부 다. 석유, 가스, 밀가루, 의약품. 우리가 매일 쓰는 것들 가격이 오릅니다. 문제는 월급은 안 오른다는 겁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최소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걸 내년엔 90만 원어치밖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라고?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책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제목 자극적으로 뽑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낚시가 아닙니다. 정말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전략 1. 자산 배분 재조정. 첫 번째, 자산 배분을 재조정하십시오. 원화 현금 비중을 줄이고 실물 자산과 외화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금 30% 이하, 부동산 또는 금 같은 실물 자산 40%, 달러나 해외 자산 30%. 이 정도가 안전 라인입니다.
주의할 점. 부동산은 위치가 전부입니다. 서울 핵심 지역이 아니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금은 소액으로 분산 매수하고 해외 자산은 ETF나 달러 예금 활용하세요. 전략 2 부채 관리. 두 번째, 부채를 정리하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상환하셔야 합니다. 2026년 금리가 2%만 올라도 3억 대출 받으신 분은 연간 이자가 600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더 내야 해요. 감당 가능하십니까? 상환 순서도 중요합니다. 고금리 대출부터 신용카드 할부 먼저 정리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으면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전략 3 수입원 다변화. 세 번째, 수입원을 다변화하십시오. 한 곳에서만 월급 받는 구조는 2026년 이후 매우 위험합니다. 꼭 창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수업, 프리랜싱, 콘텐츠 제작. 월 5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으면 재정 충격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전략 4 생활비 구조 점검. 네 번째, 지금 당장 가계부를 펼치십시오.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찾아내야 합니다. 구독 서비스, 통신비, 보험료. 이런 고정비가 의외로 큽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2026년 공공요금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어요. 전략 5 정보력 확보. 다섯 번째, 정보에 투자하십시오. 재정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부 재정, 부동산, 금융시장 분석을 계속할 겁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위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지원금 공약 나올 겁니다. 전 국민 XX만 원, 청년에게 XXX만 원. 귀가 솔깃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공짜 돈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아셔야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오늘 받은 지원금은 내일 세금으로, 공공요금으로, 물가 상승으로 돌려받습니다. 이자까지 붙여서요. 정치인들은 경기 부양, 민생 안정 같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합니다. 근데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164조 원 빌린 것도 숫자고 국방비 1.3조 원 밀린 것도 숫자입니다. 다음 선거 때 후보자가 지원금 공약 내밀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건가요? 또 빚내서 줄 건가요? 대답 못하면 그 사람은 표를 위해 나라 미래를 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봐야지 정부의 입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야 2026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분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모르는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아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라고요. 같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